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강사학교 영어 강사 황성현입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오늘은 우리 문장 삽입 배울 거야. 문장 삽입. 그래서 한번 볼 건데, 일단 지문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문장 삽입에 대해서 아직 같이 배운 게 없잖아. 그래서 일단 어떤 유형인지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는지를 먼저 잡고 가자. 자. 일단 뭐 유형은 간단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1, 2, 3, 4, 5 중에 하나 넣어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 그리고 문장 삽입을 볼 때는 너희가 딱 두 가지만 봐주면 돼. 첫 번째는 뭐냐면 박스 안에 있는 명시적 단서를 활용하기.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단절. 지문 안에 쓰인 단절 활용하기. 이거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분명히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어떤 경우에는 그 명시적 단서가 답의 근거가 되지 않는, 즉 너를 배신하는 일이 있을 거고, 어떤 경우에는 단절이 너가 생각했을 땐 단절이지만 알고 보면 별로 단절이 아닌 부분을 잘못 골라서 틀리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명시적 단서가 아니라 선명한 명시적 단서를 찾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단절이 아니라 기준에 맞는 그러한 단절을 찾아줘야 돼. 자, 그러면 선명한 명시적 단서, 기준에 맞는 단절을 따지라고 했는데, 사실 너희 입장에서는 결국 그냥 몇 마디만 갖다 붙인 어떻게 보면 말장난처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와닿는 게 없을 거야.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근데 선명한 명시적 단서, 애초에 명시적 단서란 친구는 사실 지문별로 쓰인 친구가 다르거든. 뭐 명시적 단서가 어느 경우는 뭐 연결사가 되기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뭐 지사가 되기도 하고, 대명사가 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친구를 다 볼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는 기준에 맞는 단절을 일단 오늘 확실히 해치우고 가보자. 그래서 우리 기준에 맞는 단절 한번 봅시다. 자, 기준에 맞는 단절이 무엇인가? 기준이 사실 하나는 아니고 여러 개인데, 일단 간단하게 뭐 예문 하나 들어서 봐봐. 나는 착하다. 그리고 다현이는 뭐라고 써줄까? 멋있다. 멋있다? 싫어. 나쁘다. 바꿔줄까? 착하다, 나쁘다? 아니야, 괜찮아. 오케이. 어차피 이렇게 썼다고 한번 쳐보자. 자, 이 경우에 나는 착하다, 다현이는 나쁘다라고 써있잖아. 그치? 근데 물론 이 문장에 그러나가 쓰인다면은 더 자연스럽긴 하겠지. 나는 착하다, 그러나 다현이는 나쁘다. 근데 사실 그러나가 없더라도 딱히 잘못된 문장은 아니라는 게 느껴질 거야. 왜? 그냥 나는 이렇고 다현이는 이런 거니까. 즉 소재가 달라지는 경우잖아. 문장별로 소재가 달라지는 경우, 이 경우에는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딱히 문제가 안 돼. 근데 봐봐. 근데 여기에 있는 다현이를 나로 한번 바꿔볼게. 나는 착하다, 나는 나쁘다. 이 경우에는 딱 봐도 문제가 돼. 왜? 내가 착하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나쁘다라고 하잖아. 분명히 모순되잖아. 그치? 그래서 소재가 같은 경우에 쓰여있는 속성이 뒤집힌다면 여기에서는 오히려 단절이 생기는 거야. 그치? 이런 경우에는 원래 이런 친구가 필요했을 거야. 나는 착하다,
그러나 내가 뭐 잠을 잘 못 잤을 경우에는 그때 나는 나쁘다. 이런 내용은 오히려 자연스럽지만 지금 그러나 내가 잠을 잘 못 잤을 때 이런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절을 느낄 수가 있는 거야. 즉 이 내용을 정리하면 소재가 같을 때 속성이 달라지면 다른 경우엔 뭐다? 그치. 단절이라는 거지. 즉 체크를 하면 돼. 우리는 1, 2, 3, 4, 5를 보면서 뭘 체크해? 일단 소재가 같은지를 먼저 봐줘야겠지. 다르다면 문제가 없으니까 넘어가면 될 건데 같다면 이제 그거에 대한 속성도 한번 봐줘야겠지. 그래 속성이 다른 경우에는 단절이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주의해야 될 거 뭐냐면 이런 경우야. 내 생각에 예문 먼저 보자. 내 생각엔 나는 착하다. 다현이는 나쁘다. 근데 다현이 생각엔 나는 나쁘다. 다현이는 착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 그치? 자, 이 경우에 보면은 소재가 분명 같지만 그에 대해 말하는 속성이 분명 다르잖아. 그치? 하지만 이 문장 다음에 이 문장이 이어지더라도 딱히 문제는 없어. 왜? 그 생각의 주체 또는 좀 있어 보이는 말로 표현하면은 영역이 이런 말을 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야. 즉 우리는 생각해야 돼. 소재가 같을 때 속성이 달라지면 단절이 맞는데 근데 영역이 만약에 바뀐다면 그 경우에는 이 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단절이 아닐 수가 있어. 그래서 반드시 영역도 같이 체크해 주길 바래. 오케이? 그래서 까먹지 않도록 판서로 여기다가 영역이 달라지는 경우 주의라고 써줄게. 오케이. 자, 두 번째 내용. 두 번째 단절의 기준인데 그 1, 2, 3, 4, 5 선택지잖아. 그 선택지 뒤에 명시적 단서를 봤는데 직전 문장에서 받아오는 게 없다면 즉 예를 들어 뭐 for example이란 명시적 단서가 선택지 뒤에 나왔는데 예를 들어라는 뜻이지. 근데 앞을 봐도 아무리 봐도 예시로 받아오는 대상이 없다면 그 경우에는 단절이겠지. 뚝 끊긴 건 맞잖아. 예를 든다고 했는데 예시를 해주는 그 대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택지 뒤에 명시적 단서가 없는 경우도 명시적 단서가 받아오는 친구가 없는 경우도 단절이니까 반드시 이 친구도 체크를 좀 해주자. 오케이? 이거는 우리 지문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우리 지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오늘 선명한 명시적 단서를 뭐 언급이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오늘은 기준에 맞는 단절 보는 게 핵심이고 그걸 위해 이 행동 강령을 반드시 시켜줘야 되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지문을 한번 같이 봐보자. 오케이? 지울게 여기.
자, 그럼 우리 지문을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박스를 먼저 보면서 어떤 단서들을 캐치할 수 있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자. 사실상 물체들은 선형적인 생애구조 모델에 순응하지 않는데. 그래서 물체들은 뭐 선형적인 애들이 아니구나. 그치? 오히려 앞에 부정어 not 있으니까 이건 오히려로 읽어주면 되겠지. 오히려 물체들은 고장을 겪기도 하고 수리를 기다리기도 하고 그리고 못 저장되기도 하고 혹은 지하실에 짱 박히기도 한데 그 결과로 재발견되거나 이후에 목적이 다시 부여된대. 자, instead라는 친구가 나왔네. 부정어가 있으니까 오히려 읽는 편하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신에라는 뜻이기는 해. 그치? 뭐 instead, rather, on the contrary, if anything 다 같은 친구들이고 not까지 포함했을 때 이 친구는 순접으로 하긴 하거든. 나 너랑 안 놀래? 대신에 쟤랑 놀래. 결국 니랑 안 논다는 뜻이고 대신 계속 쟤랑 논다고 순접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not 기준으로 이 부분만 봤을 때는 instead 기준으로 뒤집히는 거야. 왜냐면 not을 포함해서 순접이니까 not이 빠지면 역접이겠지. 그치? 그래서 이야기를 봤을 때 물체들은 선형적인 구조를 라이프 사이클 모델을 따르지 않는다. 그럼 대신에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 선형적인 라이프 사이클 모델에 관해서 대비되는 친구를 인스테드 뒤에서 찾아주면 될 거야. 그치? 그래서 봤을 때 물체들이 고장나기도 하고 뭐 수리도 기다리고 뭐 저장되기도 하고 지하실 짱 박히기도 하는데 only two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재발견되고 그리고 이후에 목적이 다시 부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 자,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은 이거라는 거지. 그러면은 결론이 일단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 당연한 거잖아. 결론이니까 봤을 때 그럼 rediscovered랑 repurposed가 linear life cycle 모델이랑 어떻게 대비되는지도 파악해야겠지. 왜냐면 instead로 꺾였으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자. linear life cycle 모델을 linear이라는 뜻은 선형의라는 뜻이잖아.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선으로 쭉 간다라는 거지. 그치? 근데 instead를 통해서 꺾이면서 나온 친구가 뭐였냐면은 rediscovered 그리고 repurposed였어. 그치? 그럼 rediscovered랑 repurposed를 봤을 때 결국 얘도 재발견, 다시 발견되는 거고 얘도 목적이 다시 부여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보이는 게 결국 다시가 보이잖아. 그럼 확실한 거는 instead 기준으로 앞에는 선형이었다면은 이 다시 하는 친구들은 선형은 아니겠지. 적어도. 그치? 그러면은 re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 뭐 재활용하면은 이런 그림 그리지 않아? 그치? 그러면은 이 그림과 비교했을 때 딱 구분이 되는 친구네. 그치? 그래서 인스테드 기준으로 이런 식의 내용으로 꺾이겠구나 정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우리는 이 지문 본문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리니어란 노란색 부분과 이렇게 리한 빨간색 부분을 구분하면서 지문을 읽어주면은 지문 파악이 훨씬 쉬울 것 같고 그 전환되는 포인트 중 어느 부분이 정답이 될 수 있겠다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지문 한번 같이 봐보자. 자, instead 위가 첫 번째 문제 할 거니까 일단 노란색으로 갈게. 뭐 자연스러운 거잖아, 그치? 가보자. 자, 그들의 본질 그 자체로부터 유지와 수리의 개념들, 즉 유지보수의 개념들은 주로 과정 중심적인 관점으로부터 파악된대. 다시 유지보수의 개념은 뭐라고? 과정 중심적인 관점으로부터 파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치? 일단 뭐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퍼스펙티브가 뭐 과정 중심적이라는 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뭐 리니어랑 같은 편이다 정도는 알 수는 있겠네. 그치? 지문의 위치상. 그 다음 1번 뒤 한번 읽어보자. 자, 관련된 학술적인 담화에서의 초점은 주로 사물들이나 즉 물체들이나 기술들의 생애 주기 주변을 revolve, 마치 리볼버처럼 뺑뺑 돈대. 즉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 물체나 기술들의 생애 주기 주변을 돈다. 즉 이게 핵심이라는 거야. 즉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다? 사물들의 생애 주기에 맞춰져 있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1번이 단절인지 아닌지를 그래도 체크는 하고 넘어가야 되잖아. 물론 1번이 정답인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네가 그렇게 넘길 수는 없는 거잖아. 네 인생이 걸린 시험인데 수능이라면. 그래서 1번도 우리가 단절인지 체크를 해야 되니까 지금 한번 해봐. 날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지. 이거 봐야지. 이거. 빨리 보고 해. 자, 뭐 먼저 보라 했어? 소재. 소재가 지금 1번 뒤에 쓰인 소재가 직접 문장과 비교했을 때 같아 달라? 직접 문장의 소재는 유지보수 그리고 과정의 중심적인 관점이잖아. 근데 1번 뒤에 나온 소재는 지금 뭐가 먼저 써 있어? 일단 the focus, 초점. 일단 달라. 그치? 그리고 나온 게 뭐 물체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거에 사실 물체랑만 직접 문장이 없기도 하네. 어쨌든 물체의 생애 주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러면은 겹치는 소재가 있어? 유지보수가 생애 주기니? 유지보수가 초점이야? 과정 중심적인 관점이 초점 또는 생애 주기야? 다 아니잖아. 그치? 애초에 다른 단어잖아. 그럼 소재가 바뀌었네. 소재가 바뀌었으면은 단절이지. 그치? 맞아? 단절 맞지? 맞긴 뭐가 맞아. 아까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치? 소재가 같을 때 속성을 따지는 게 단절이라고. 근데 소재가 다르니까 일단 스킵하라고요. 오케이? 일단 1번은 넘어가주면 돼. 왜? 소재가 다르니까. 2번 뒤 한번 가보자. 이러한 맥락에서 유지보수는 일단 겹친 소재 나왔다. are considered practices에서 어떠한 실행들로서 고려되는데 어떤 실행들이냐면은 사물들, 물체들의 존속, 즉 존재를, 즉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실행들로서 고려된대. 즉 위에 있는 맥락에 따라가면은 유지보수가 연장시킨다고 뭐를? 물체의 존재를, 즉 물건을, 사물을 더 오래 쓸 수 있게 해준다고. 뭐 하면서? 확장된 기간 동안 지속되는 유틸성, 사용성을 보장해주면서. 자, 보자. 일단 단절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야 되잖아. 그럼 뭘 먼저 와야 돼? 빨리. 소재 봐야지 빨리. 그래 소재를 봤더니 유지보수야, 그치? 근데 유지보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얘네들이 어떠한 실천으로서 어떤 실행으로서 고려되는데
뭐 하는 놈이냐면은 사물의 존재를 prolong, 연장시켜주는 애로서 고려된대. 유지보수라는 소재는 반복돼서 나왔다라고 쳐. 근데 얘가 사물의 존재를 연장시켜준다. prolong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치? 뭐를? 사물을. 근데 봐. 우리가 소재가 같고 사실 얘도 반복된 소재고 그럼 속성이 같은지 즉 얘가 하는 행동이 같은지를 봐야 되잖아. 그치? 뭐 속성의 행동뿐만이 여러 가지 포함되긴 하지만 근데 prolong이란 친구, 연장한다라는 친구를 한번 그려보면은 노란색 그릴게. 이렇게 더 길게 만든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봐. 이 그림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 여기 리니어를 할 때 이 그림이었지. 그치? 그러면은 이 친구가 어디 나온지는 몰라도 2세대 기준으로 전에선 리니어였고 다음에는 리였으니까 전에 나오는 내용이 리니어랑 상관없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도 유지보수한 친구에 관해서 같은 그림이 나왔지. 그치? 그러면은 이 친구 또한 같은 소재가 나오긴 했지만 소재는 같지만 속성이 그래도 여전히 같기 때문에 단절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 그렇지. 그래서 2번도 우린 넘어갈 수 있는 거야. 3번 가보자. 봐. 크랙과 베버는 인류학적인 은유에 비판적으로 다루는데 인류학적인 은유를 비판적으로 다루는데 그게 어떤 은유냐면은 물체, things, 물체의 그런 생애기래. 즉 생애 주기,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다룬대. 물체의 라이프 사이클, 오브젝트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다룬대. 근데 적절히 강조하면서 이걸 다룬대. 뭘 강조하냐면 라이프 사이클,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 즉 생애 주기에 관한 기존의 이해가 conventional understanding이 기존의 이해가 심표 잠깐 넘어가고 불완전한 정의를 내린다라고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이러한 의인화된 메타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다룬다라는 거야. 자, 이 경우 잠깐 봐봐. 일단 단절을 체크를 해야 되잖아, 우리는. 그치? 단절인지 아닌지 봐야 되잖아. 근데 일단 바이오그래피 생애기가 뭐 대신 나온 단어일까? 라이프 사이클 대신 나왔겠지. 생애 주기. 땡이스가 당연히 오브젝트겠지. 그럼 지금 소재는 같아. 그치? 근데 이거에 대한 기존의 이해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기존의 이해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했냐면 incomplete definition 불완전한 정의라고 이야기를 했어. 같은 소재가 나왔고 같은 소재가 나왔어 분명히.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불완전한 정의라고 이야기를 했네. 얘네들에 대한 기존의 이해가 원래 우리가 하고 있던 이해가 불완전하대. 불완전하다는 내용 지금까지 나온 적이 있었어? 한 번도 없었어. 심지어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야. 그러면 소재가 같은데 속성이 다르네? 그럼 이거 뭐야? 소재가 같은데 속성이 달라. 이거 뭐냐고. 단절 아니야? 그치? 그렇게 해서 정답을 3번 모르면은 넌 틀린 거야. 왜냐하면 쌤이 아까 전에 분명히 강조를 했는데 자, 소재가 같을 때 속성이 다른 경우 단절은 맞는데 조심할 게 하나 있다 했어. 뭐냐면은 그 내용을 다루는 영역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단절이 아닐 수도 있어. 지금 여기서도 봐봐. 같은 소재에
다른 속성을 이야기한 건 맞아. 바이오그래피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불완전하다. 기존의 이해가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맞아. 근데 그 말을 크랩이랑 베버란 사람이 했어. 그치? 즉 지금까지는 크랩이나 베버에 관한 이야기, 이 사람들의 주장에 관한 이야기 아니었거든. 근데 지금 새롭게 인물들이 쓰였어. 즉 기존까지는 그냥 하는 말이었다면은 사실 자세히 보면은 통념적인 말이기는 한데 이런 건 뭐 그냥 집어치우고 일단은 어쨌든 그런 내용이었다면은 지금부터는 크랩과 베버의 비판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역이 분명히 달라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소재가 같고 속성이 달라도 사실은 단절이 아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내용이 전환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왜? 다시 말하지만 영역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노란색으로 줬던 밑줄도 다 빨간색으로 바꿔주면은 너희가 다 보기 편하겠네. 그렇지? 이해가지? 여기서부터 새로운 영역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 들 수 있어. 그럼 정답이 3번인가? 라고 했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영역이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절로 보기는 일단은 어려워.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제시문이 인스테도 꺾이니까 조금 헷갈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 보자. 뭐 긴가민가 하지만 일단 아니라고는 하니까 읽어보자. 자, 게다가 사물들은 재활용이나 중고품 사용, 세컨드핸드니까 퍼스트핸드 말고 세컨드니까 다시 다른 사람이 쓴다는 거야. 재활용이나 중고품의 사이클로 들어갈 수도 있대. 응? 자, 게다가라는 친구가 나왔네. 근데 우리 단절 찾을 때 아까 뭐 소재랑 속성 따지고 뭐 영역 이런 거 따지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 더 있지 않았어? 봐야지. 뭐라 써 있어? 일단 이거 말고 어떤 거? 선택지 뒤에 쓰인 명시역 단서도 체크하라 그랬어. 그치? 선택지 4번 뒤에 쓰인 명시역 단서가 대놓고 보여서 선생님은 메모를 치고 넘어갔지. 그치? additionally라는 명시역 단서, 이 연결사는 뜻이 뭐지? 게다가. 그치? 게다가라는 친구는 일단 결이 같고 대등한 크기의 친구를 추가로 넣어주는 친구야. 즉 결이 같은, 즉 순접인 내용을 대등한 크기로 추가해준다고. 순접을 대등한 크기로 추가해준다고. 순접으로 나온 내용은 맞지만 뭐 읽어보면 내용상 재활용이나 중고품 사용 사이클을 이야기를 했지. 그치? 재활용과 중고품 사이클. 그런데 직접 문장을 보니까 직접 문장은 이런 conventional understanding에 대해서 불완전한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지. 불완전한 정의다. 와, 중고품 사용? 너가 느끼기에는 대등한 크기니? 얘는 불완전한 정의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약간 원론적, 본론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중고품 사용, 마치 예를 들어주는 이런 행동 하나하나를 꼬집어주는 이 친구가 크게 대등하냐고. 아니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혹시 4번이 정답인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4번을 한번 봤더니 게다가니까 일단 인스테드 기준 뒤로 한번 읽어보니까 마침 rediscovered랑 repurposed later이 나왔어. 그치? 그래서 재발견되고 나중에 다시 목적이 부여돼. 게다가 재사용되고 그리고 중고품 사용의 사이클로도 들어가. 이거는 꽤나 additionally랑 잘 어울리는 것 같다. 그치? 그 정답은 4번을 고를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골라주면 돼. 즉 단절 잘 체크해주면서 1, 2, 3, 4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다 스킵해주고 조건에 안 맞는 친구들, 그리고 선택지 뒤에 명시역 단서가 쓰였으면은 그거 위주로 한번 바라봐 주면 돼. 이런 식으로 풀면 되고, 일단 재밌는 거 조금만 더 보여준다면
이거는 그냥 글 이해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야. 답 고르는 건 방금 끝났고. 자, 4번 기준 전에서 사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생애주기에 대한 기준의 이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 불완전하대. 즉, 깐 거야. 불완전하다는 지금 우리 문제가 생겼어. 그냥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니까 당연히 이거 완전하게 만들어낼 거 아니야. 문제 생겼어. 그렇지. 그래서 사실상 사물들은 선형적인 라이프 사이클 모델을 따르지 않아. 즉 무슨 말이야? 선형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따르는 기존의 이해는 불완전하다라고 여전히 이야기를 하면서 대신에 걔네들은 선형적인 게 아니라 rediscover 되기도 하고 repurpose 되기도 한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즉 요놈이 아니라 요놈이에요. 즉 얘는 문제가 있고요. 기존 생각은 문제가 있고요. 우리 이렇게 바라봐야 해요. 라고 뭐 프로블렘 솔루션이라고 말하기 조금 결이 다르지만 마치 비슷한 구조. 즉 문제점과 해결책까지는 아니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구조가 알맞게 쓰여서 정답은 더더욱 4번이겠지. 그치? 자 이런 식으로 답 골라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뭐 지문 박스 넣어서 이해하고 뭐 에디셔널리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난 너희가 오늘 수업을 통해서 이거는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 자, 소재가 같으면 단절이 했지 내가? 아 미안해 말 잘못했다. 자, 소재가 달라지면 단절을 했지. 맞지? 끄덕였으면 안 되는 거야. 소재가 달라지면 그냥 나는 그렇고 너는 그래 라는 식으로 말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굳이 그러나 쓰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소재가 다를 때는 단절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스킵 때리고, 소재가 같은 경우에 속성이 거기서 많이 다르다면 그 경우만 단절이라고. 나는 착하다, 나는 나쁘다 말이 이상하잖아. 나는 착하다, 그러나 내가 잠을 못 잤을 때는 나는 나쁘다, 이 경우는 괜찮지. 그치?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해주고, 다만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누가 말하냐 혹은 어떤 영역에 따라서 말하는지에 따라서 또 갈라져.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가 다음에 볼 지문에는 이 영역이 미리 스포일러 조금 한다면 in으로 표현돼 있을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경우 달라지니까 반드시 주의해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선택지 뒤에 명시적 단서 체크하면서 보는 거는 아까 보여줬는데, 이거는 다른 지문 또 다른 명시적 단서 뭐 디스가 쓰일 수도 있고 뭐 등등등 많기 때문에 오늘 다 보기는 어려워. 그래서 이거는 차근차근 같이 보도록 하자. 그러니까 위에 지문은 반드시 가져가고. 어쨌든 오늘 수업 진짜 여기까지. 고생했고 다음에 보자. 안녕.